안녕하세요. 저는 인테크 덴탈랩의 유하성 대표입니다. 오늘 베리콤 클라로 제품에 대해서 임상을 통해 좀 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두 파트가 다 환자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미소를 최대한 심미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좋은 재료들을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강의는 이제 보철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먼저 치아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칼라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명도랑 색상, 투명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쉐이프, 표면의 어떤 텍스처, 광택을 나타내는 러스터, 그리고 우리가 또 치아의 어떤 단면을 봤을 때 이루고 있는 구조가 덴틴과 에나멜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떤 요소들, 거기에는 할로 이펙트라는 게 있고 또 치아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크랙 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클루전이 또 있고요. 또 치아의 치아끼리 컨택이 있고 또 치은이 들어갈 수 있는 엠브리저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자연 치아를 이제 보시면 이게 사전치 발치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어떤 치아색이 아니고 치아를 자세히 보시면 노란 것처럼 보이지만 화이트도 있고 파란 부분도 있고 또 옐로우도 있고 핑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빛을 투과해 보면 자연 치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의 통유리와 같은 식으로 빛이 다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철을 만들 때 이제 메탈 같은 경우는 빛이 투과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빛을 투과했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클라로는 저렇게 자연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좀 투명감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치아에는 보시면은 저렇게 마모가 있고 크랙이 있고 저런 이제 색소가 이제 침착되어 있는 게 있죠. 저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꼭 저렇게까지 재현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상황상 필요에 따라서는 저걸 재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면을 보시면 저렇게 또 굴곡이 있고 또 색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연치아를 또 잘라보면 덴틴과 에나멜이라고 하는 저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타납니다. 또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마멜론이 있고 또 절단 끝에 할로 이펙트가 있고 크랙 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치아지만 우리가 분석하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편광판을 통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 보시면 덴틴 쪽에는 그렇게 색상이 그렇게 변화가 많지는 않지만 에나멜 쪽에는 그렇게 거의 무지갯빛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색상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재료를 갖고서 저런 부분을 얼마큼 재현할 수 있냐가 이제 성공적인 어떤 보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보철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태의 보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단순하게 한 것도 있고 기법이 더 복잡한 것도 있고 연령대가 다른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PFM이라고 하는 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게 이제 PFM인데요.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빛을 투과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클라로 코핑에 빌드업을 해서 젊은 층을 제작한 겁니다. 보시면 빛 투과했을 때 상당히 이제 뭔가 장애가 없이 빛이 많이 투과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자연체에서 봤던 현상과 거의 흡사하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에모제로에다가 이제 A온을 구현한 겁니다. 이제 클라로 코핑 에모제로에다가 두 번째도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만든 건데요. 이것도 에모제로에다가 B1이라고 하는 쉐이드를 재현한 겁니다. 원래 실제적으로는 좀 밝은데 이 사진상에는 약간 좀 옐로우 톤이 있네요. 그래서 절단부 보시면 이렇게 파르스름한 어떤 투명도가 있고 그 끝에 보시면 또 할로 이펙트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치아는 이제 약간 이제 중년의 치아인데 이제 보시면은 크랙 라인도 있고 색소 침착이 좀 돼 있습니다. 요거는 M1으로 해서 약간 진하게 해본 겁니다. 네, 요것도 같은 상황이고요. 요것도 M0 A2. 그래서 뭐 코핑의 어떤 그런 색깔은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제 외부에 우리가 어떻게 세라믹을 더딥히냐, 빌드업을 하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치아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LT로 한 건데 빌드업을 다 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빌드업을 거의 조금만 하고 할 수도 있고 빌드업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고트를 활용할 때 빌드업을 전혀 안 하고 스테이만 갖고 할 수도 있고 또 살짝 컷백을 해서 조금만 올릴 수도 있고 또 많이 올릴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순수하게 파우더만 올린 거고요. 이 경우는 이제 스테인을 좀 넣어서 파우더를 조금 넣고 이제 좀 단순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 빌드업이라고 해서 좀 이제 뭐 넓게 보는 의미에서 빌드업이 있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스테인 갖고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크랙 라인이라든가 어떤 뭐 약간의 뭐 우식된 표현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스테인 갖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체 빌드업 다 하는 게 아니고 절단부 3분의 1 정도만 살짝 컷백을 해서 스테인이랑 빌드업을 조금씩 이제 겸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얀 색깔에다가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저렇게 기본적인 색상에다가 이제 색을 넣고 그 다음에 라인도 넣고 절단부 쪽에 저런 효과도 넣고 해서 저렇게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사진은 이제 파우더를 살짝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인고트를 살짝 진한 걸 써서 색을 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인 변색과 명도, 그러니까 밝기를 위해서 좀 밝은 톤의 인고트를 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스테인과 파우더를 통해서 저렇게 재현합니다. 그리고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한 710도 정도에서 4분간 상승하고 백큐음을 넣지 않고 홀딩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스테인을 해서 꺼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드업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 온도에서 저 침착되어 있던 스테인들이 같이 소성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양하게 본 겁니다. 그냥 밖에서 이렇게 순측해서 사진 찍어서 본 거고 또 절단측으로 또 환자 입장에서 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서 빛을 비춰서 빛투가 되는 것을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올세라믹은 PFM과 달리 저렇게 비투가 있을 때 자연치아랑 거의 흡사한 상황으로 이렇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풀 레이어링을 해서 빌드업을 전체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핑을 좀 작게 해서 굉장히 심미적으로 중절치 같은 치아 한 개를 수복할 때 굉장히 특징적인 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방법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레이징 끝나고 절단해서 바라본 부분 비투가 시킨 거. 그래서 항상 이 올세라믹의 어떤 장점이 저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투과가 좋고 여러모로 이제 자연감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확대시켜서 절단 부분에 빌드업한 걸 봅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에 블루라는 층이 존재하고 인사이절 가운데 쪽에는 이제 약간의 연령 있는 분들은 저렇게 색소 침착이 돼서 마멜론 파우더로 이렇게 재현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어떤 그런 사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재현해 본 겁니다. 자연치아에 갖고 있는 저런 특징들, 그것들을 이제 연습 삼아서 저렇게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워시 파이어링을 하는데 요것도 절단부 쪽에 저렇게 이제 약간 뭐 투명한 파우더를 넣어서 미리 이제 안에 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투명도를 미리 재현해 갖고 또 스테인 해 갖고 또 빌드업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성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약간의 이제 커트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스테인도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이 책에 있는 이제 치아를 보고 얼마큼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하는 분들은 무조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시간 날 때 인코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자기가 가져다가 뭐 책에 있든 뭐 사진에 있든 이메일로 치과에서 오든 간에 연습을 자꾸 하면서 자꾸 이제 기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순수하게 파우더만 갖고 했을 때 가장 비투가 더 좋고 이제 이거는 이제 PFM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시커멓게 그림자가 졌다는 거는 저거는 비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PFM을 많이 사용했고 지금 지르코니아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때론 굉장히 좀 심미적이면서 더 자연감을 느낄 때는 이제 이런 클라로 같이 올세라믹을 이용해서 리튬 디실리케이트 같은 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렇게 가운데 이렇게 검게 빛이 투가 안 되는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투가를 해봅니다. 저렇게 해서 예. 지금 5번째, 6번째가 PFM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번째가 이제 올세라믹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클라로 제품으로 제작을 한 거고 지금 5번째, 6번째 PFM에서 비교해 보시면 저렇게 비투가도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구강내 갔을 때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PFM을 이제 사용을 이제 거의 이제 안 하는 편이 많은 거죠. 이게 자연치하고 이게 이제 보철물입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지금 3번째 거는 PFM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2가지 비교하는 게 이제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첫 번째 게 자연치하고 2번째 게 보철이고 3번째 게 또 자연치하고 4번째 게 보철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올세라믹에 속하는 거고 5번째도 자연치한데 이제 6번째가 이제 PFM인 거죠. 그래서 2가지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리가 써야 할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신미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올세라믹,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리튬 디실리케이트나 지르코니아나 이제 PFM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은 지대치가 갖고 있는 저렇게 색상의 어떤 변화, 변색된 치아들을 우리가 카바를 해야 됩니다. 그 카바하지 않게 되면은 세팅했을 때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인고트를 설정할 때 인고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좀 더 오펙한 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뭐 투명한 걸 할 건지, 아니면 좀 밝고 하얀 걸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지대치의 영향이 크니까 저거를 체크해서 인고트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왔을 때 저렇게 왼쪽에 있는 치아는 수분이 이제 충분할 때 저렇게 치아가 깊이감 있게 되는데, 우측에 있는 사진은 같은 환자인데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치아가 마르다 보니까 왼쪽처럼 이렇게 깊이감이 없고 좀 마른 듯하게 됐을 때, 저 상태에서 우리가 보철을 제작하게 되면은 부정확한 보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에다가 할 때는 항상 저렇게 투명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트랜스미션 비투가도에 따라서 투스 컬러에 따른 코핑 모태리얼 선택과 이제 빌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경우는 같은 이제 인고트인데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치아에 따라서 저렇게 무난하게 인고트를 코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절단부를 저렇게 또 재현해서 자연치 갖고 있는 그 마멜론 형태로 또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은 좀 더 이제 부각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첫 번째처럼 이렇게 무난하게 만들어서 파우더로 이렇게 어떤 덴틴의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저렇게 인고트로 미리 제작해서 하게 되면 절단부 쪽에 이제 파절되는 것도 막고 심미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라미네이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풀 라미네이트가 아니고 이제 저렇게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표현으로는 부분 라미네이트, 뭐 파샬 라미네이트, 뭐 쪽 라미네이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인고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0.3mm 정도까지 우리가 두께를 해서 투명한 인고트를 써갖고 저렇게 작은 걸 양쪽으로 제작을 해서 빗을 투과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절치 양쪽 두 개 매지 아래 세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인고트의 활용도가 뭐 크라운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부분적으로 라미네이트도 해서 할 수 있고, 또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인고트를 선정을 잘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시킨 거고요. 네. 요것도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요것도 지금 중절치 양쪽의 매지 아래 지금 제작을 한 겁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어떤 구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치아를 많이 삭제 안 하고 할 때도 저렇게 해서 용도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옆에서 본 거고요. 저거 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작할 때도 쉽지 않지만 치과에서 세팅할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사실 뭐 무삭제라고 표현하지만, 무삭제로 하게 되면은 저 위치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만약에 저런 케이스를 할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마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샴푸를 주시고, 이 라미네이트가 딱 장착했을 때 위치를 잡힐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약간은 이제 프랩이 필요합니다. 네, 요거 라미네이트. 이제 요것도 LT BL4 갖고 제가 이제 먼저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오라고 하는 이제 재료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외국 제품인데 이제 우리가 빌드업을 다 해서 처음부터 다 끝까지 빌드업만 해서 색상을 낼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방법 트렌드들이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좀 단순하기 위해서 스테인 같은 파우더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밝은 잉고트에다가 저렇게 색상을 넣게 되면은 거의 뭐 빌드업한 거랑 큰 차이가 없게 또 우리가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고트의 어떤 활용 자체가 뭐 한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자연치아랑 흡사한 어떤 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상태 좀 확대시킨 거고요. 이제 구강내 세팅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11번, 21번이 세팅한 거죠. 이제 옆에 치아 보시면은 사실 자연 치아 잘 보시면 그냥 한 색깔이 아니고 저 측절치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칼이 약간 하얗고 그 위가 올라가면서 약간 또 색상을 갖고 있고 또 절단 올라오면서 또 화이트가 있고 근데 반대쪽도 22번을 보면 또 밑에 쪽은 노랗고 절단이 또 하얗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보시면은 12번과 22번이 같은 측절치의 같은 환자인데도 저렇게 다른 현상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중절치를 제작할 때도 저런 걸 참고해서 너무 획일화된 것보다는 뭔가 좀 약간 변화가 있게 했을 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에서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게 지르코니아도 있지만 이 클라로의 잉고트를 갖고 다양하게 어떤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확대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제품들이 마진 쪽 가서 우리가 PFM이나 지르코니아들은 좀 잘못 쓰게 되면은 이제 마진 쪽 가서 이게 좀 그게 오펙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잉고트들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과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설치해서 본 거죠. 제가 잉고트를 밝은 걸 썼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설치게 약간의 라인이 보이지만 피팅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제작할 때 이제 왁스업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하고 이제 프레싱을 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매몰제의 어떤 상황과 그 다음에 왁스업의 어떤 정확도들이 그대로 재현이 돼서 세팅했을 때 거의 뭐 자연차랑 어떤 스텝이 없이 굉장히 정확한 보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절단부 쪽만 3분의 1을 딱 커트시켜서 밑에 쪽은 안 하고요. 그래서 밑에는 그대로 둔 채 절단부 쪽만 빌드업하는 방법입니다. 컷백 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렇게 이제 파우더를 이제 끝에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블루 파우더, 뭐 미디움 오팔 트랜스, 인서트 엣지 파우더 올려서 저렇게 이제 그레이징 전에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미들 서드, 서비칼 서드 쪽에는 빌드업을 안 했는데 절단부만 올렸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어떤 층이 지거나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러운 상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레이징 된 상태고요. 보시면은 어디가 빌드업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래도 빌드업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였지만 또 빌드업을 안 해도 또 미오 같은 어떤 식의 스테인 같은 파우더를 이용해서 또 접근했을 때 나름대로는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 마지막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라미네이트랑 크라운을 이제 같이 콤비네이션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 케이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만든 입장에서 라미네이트 쪽은 얇고 크라운 쪽은 두껍기 때문에 저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같은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치아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색이 된 경우에는 저거를 이제 커버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럴 때도 인고트를 오펙한 걸 써서 처리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케이스는 이제 지대치가 굉장히 깨끗해서 별 문제 없이 이제 작품을 해갖고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번이 이제 클라로 인고트를 이용해서 빌드업을 한 거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빌드업 했겠지만은 살짝만 해서 한 라미네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좌우측이 한쪽은 크라운, 한쪽은 라미네이트인데도 뭐 큰 차이 없이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라미네이트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항상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항상 자연치와 같은 흡사한 어떤 보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환자한테 그만큼 또 만족감을 줘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도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잇몸과 친화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다른 재료도 좋지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울세라믹, 리튬 디실리케이트의 어떤 재료, 클라로 제품들을 이용해서 접근했을 때 더 자연치와 같은 투과도와 자연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